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과연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는 숙제일까? 숫자로만 보면 80, 90, 100세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황금빛 노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살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박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부터 한숨으로 시작해 밤까지 한숨으로 끝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는 벌써 십수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TV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자막을 읽기 위해 화면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 채널을 바꾸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마음 한구석을 찌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사 도움을 받아 단골 설렁탕 집에서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넣으면 아, 살 것 같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혀가 무뎌져 소금을 넣어도 후추를 팍팍 쳐도 그 맛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 집은 손맛이 참 좋아 라며 감탄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방 안을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겨우 소파 틈이나 싱크대 옆에서 찾아낼 때면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놔뒀지? 하면서도 금세 방금 있었던 일조차 떠올리기 어려워 스스로가 믿기지 않습니다. 몸도, 감각도, 기억도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느낌. 박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은 이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시간이 나면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과일 깎아주며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 차는 모습.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여유로운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노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긴 수명은 오히려 짐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나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특별히 위기감 없이 살아갑니다. 회사 다니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운동도 하고 그때 여행도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습니다. 70세를 기점으로 근육이 뚝 떨어지듯 줄어들고 무릎과 허리는 기름이 빠진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애써 떠올리지 않으면 이름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눈과 귀는 세상의 소리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며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80세를 넘기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걸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듭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여전히 멋있게 들리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에게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라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입니다. 그냥 숨을 쉬며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스스로 걷고 씻고 먹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60대 중반에 이미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생각을 따라줄 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80대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삶인지, 아니면 느리지만 내 발로 걸어나가 해를 쬐고 커피 한 잔을 스스로 따라 마실 수 있는 삶인지, 그리고 그 답을 정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는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늦지 않아야 합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 둘째, 아직 50대, 60대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뇌를 조금 더 자극하고, 돈과 시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80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경고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 걱정에 매이지 않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 드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5가지 큰 원칙을 통해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는 가장 젊은 날 위에 서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씻고 밥을 먹고 결정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충격적이게도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남성의 건강 수명은 65.6세입니다. 여성은 67.2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약 20년, 여자는 약 23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만 건강이 언제까지 내 편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70세를 넘기면 근육량은 10년 단위로 급격히 떨어지고 평생 함께 써온 관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청력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놓치게 만들고 시력은 글자 하나를 읽는데도 집중해야 할 정도로 흐려집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뇌 기능의 쇠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세상과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노화입니다. 실제로 그의 관찰에 따르면 60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잘 버티지만 75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가듯 체력과 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분들도 75세 전후로 대부분 체력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게 되고, 등산을 좋아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떨려 멈춰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를 의료진들은 급격한 기울기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속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에는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회복이 아니라 유지가 목표가 되고 유지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것은 의학이 해주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과 건강 수명이 벌어질수록 남은 삶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은 앞으로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앉아서만 하는 일상.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박씨 할머니가 보여준 현실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를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60대 때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유전적으로 오래 사니까 괜찮아. 70대쯤 되면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화는 갑자기 오고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숫자뿐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80세, 90세를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불편하고 무서울수록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면 건강 수명은 분명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80대와 90대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책임도 그 보상도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70세 이후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노화는 절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몸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조금씩 금이 가던 유리가
특정 순간에 쨍 하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또한 그렇게 무너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70세 전후는 인생의 두 번째 고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몸은 눈에 띄는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감소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지고 단 길 2년만 운동을 쉬어도 노인의 체력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40년, 50년 사용해온 기계처럼 마모가 진행되어 통증이 찾아오고 뼈 밀도는 줄어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심하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기능 전체가 연쇄적으로 약해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근육량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쉽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붙으며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도 악화됩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노년기에는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겨 갑자기 계단이 무섭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조금 걸어도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뇌 기능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둔화가 아주 서서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잊어버린다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익숙한 지도를 보고도 길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뇌세포가 줄어들고 신경회로가 약해지는 자연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하면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몇 년만 이어져도 사람은 급격하게 노쇠해버립니다. 어느 7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50대인데 내 몸은 이미 90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75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8세부터 벌써 몸이 무겁고 피곤해 일상생활조차 버겁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체질? 유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의 7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을 때 먹던 음식이, 젊을 때 하던 운동량이, 젊을 때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이, 젊을 때의 수면 습관이, 젊을 때의 활동량이 그대로 70대, 80대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의 30대, 40대, 50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택배 엘리베이터 중심의 생활, 만성 스트레스, 잠 부족, 스마트폰 과사용. 이 모든 요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급격한 노화를 막고 80세 이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늦출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뇌를 자극하는 것, 음식을 관리하는 것, 수면을 정돈하는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특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초기능 유지 그 자체입니다. 걷기 30분은 그냥 산책이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기능을 유지하는 뇌 운동입니다. 식습관 관리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모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80대가 됩니다. 80대의 모습은 미래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반복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80세 이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노년에 살아갈 공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주거 환경이 건강, 감정, 활동성, 인간관계까지 모두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남은 10년, 20년이 불행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면 그 시기가 평생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고 채소를 직접 키우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로망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여성분은 부모님 두 분 모두 90세 가까운 연세인데 원래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있어서 매일 적당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병이 생기면서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졌고 결국 형제들이 상의해 도시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병원은 가까워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처럼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차 소리에 복잡하고 걸어 다녀도 편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되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짧은 몇 주 동안 벌어진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자녀들은 다시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그 사람의 성향과 생활 패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은 평생의 안식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최적의 주거 환경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시골 생활이 적성에 맞고 어떤 분은 도심 속 접근성이 삶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해서 TV에 나온 집이 멋있다고 해서 덜컥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면 그 공간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노년기 주거 선택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과 어울리는 생활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 가까운 도시형 주거지, 지하철과 시장이 가까운 아파트가 훨씬 적합합니다. 반면 내향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이 편한 분들은 시골이나 교외 주택형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접근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인가?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골 생활이 오히려 건강 유지에 더 좋습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시골에 내려가면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건강이 나빠집니다.
셋째, 건강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 문제 등 병원 출입이 잦으면 반드시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년기에는 관계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최소한 한 명 이상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이웃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안전성은 충분한가?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실내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욕실, 안전 손잡이, 엘리베이터, 응급시, 바로 연락 가능한 시스템 등은 필수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주거지는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감정이 예민해지고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단순한 고민일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건강, 행복, 생존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공간이 곧 여러분의 80대 모습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를 젊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노년기를 가장 밝게, 가장 강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희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2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방향입니다. 나는 늙었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의 신체는 실제로 더 빨리 늙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다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고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말투와 생각이 몸의 속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체가 바뀌고 신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가 멀쩡하겠어. 늙으면 그냥 시들어가는 거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이런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70세의 뇌는 70세 같지 않고 90세의 뇌처럼 급격히 꺼져버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6개월이면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고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활기 넘치는 분들과 항상 누워 지내는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노인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더 젊게 유지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한다. 하지만 젊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만약 65세에 나도 뭔가 배워볼까?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뇌가 새 뉴런을 만들고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65세에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끊고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즉,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비밀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날 중 가장 젊은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다 들었지 뭐.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이보다 젊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 오늘이 가장 빠르다. 오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이 한마디만 바뀌어도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삶의 속도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70대가 되면 잃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얻은 것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잃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이 절대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 사람을 보는 눈, 마음의 여유, 실수에 대한 내성, 감정의 절제력, 삶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가질 수 있는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진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갖고 싶어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나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노화를 인정하는 순간 노화는 멈춘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화를 막으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늙었어도 마음이 젊으면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남은 삶의 질은 10배, 100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을 실제 노년기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고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오래 사느냐 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배움, 자금 관리, 슬로우 에이징, 주거 선택, 그리고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 중 오늘이 가장 젊다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80세의 삶은 미리 준비한 60대, 70대가 만든다.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80세에도 90세에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선택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말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50대와 60대의 습관이 80대의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꾼다. 노년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3가지 감사 쓰기, 하루 10분 스트레칭,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노년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약해지고 관절은 소모되지만 여러분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지혜, 관찰력, 사람을 보는 힘, 삶의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결코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80세에 전시회를 열었고, 어떤 분은 70세에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해 78세에 스페인을 여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65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해 85세에도 여전히 무대에 섭니다.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를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조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용기,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만들기, 본인 성향에 맞는 안전한 주거 선택,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 5가지는 당신을 80세, 90세에도 당당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은 단지 나이만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삶을 통과해온 사람이고,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에게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남은 인생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기고, 배우고, 움직이고, 웃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6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고 자식들을 위해 몸을 갈아 넣듯 살았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새벽 어둠을 가르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남들 눈치 보느라 입맛도 마음도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년이 되었을 때 손에 남은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허탈함은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깊고 마치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항아리를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입니다. 60세를 넘긴 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 빚지고 결혼시키려고 집까지 사줘서 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모됐고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연락처 목록에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며 평소에는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합니다. 삶의 가장 뜨거운 40년, 50년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핵심은 절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충격이야말로 다시 살아갈 용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60세 이후 갑자기 밀려오는 허무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어느 순간 멈추고 마침내 나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세를 노년의 시점으로 봤지만 현대 의학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은 83, 85세입니다. 즉, 앞으로도 20년 이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20년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60년 동안 쌓였던 후회와 아쉬움이 새로운 결심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삶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하지만 부모가 희생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는 충성에 감사했지만 결국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은 정작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희생과 참음이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삶의 첫 해방입니다. 같은 나이에 접어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때 하고 싶은 걸 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인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새로운 결심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은 과거의 희생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과 행복은 단지 유전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행동 습관, 정서적 연결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미국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즉,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가 오히려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는가? 이 선택은 어떤 철학자나 유명 인물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단순합니다. 60세 이후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이 후회로 가득할지 아니면 웃음으로 채워질지가 갈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60년은 남을 위한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후회의 무게를 떨쳐내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지만 60세 이후 갑자기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그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다.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거나 그것마저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외로움은 역할 상실, 정체성 붕괴,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 마치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천천히 지워져 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60대를 맞이한 분들은 더욱 강하게 경험합니다. 평생 가족 중심, 회사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혼자 남는 시간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존하느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평생 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 홀로 서게 된 순간 갑자기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분들이 은퇴 직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퇴직식에서 박수받던 순간은 잠시, 한 달만 지나도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함께 술 마시며 웃던 동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름이 빠지고 회사 행사에서도 초대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평생 바친 회사인데 이렇게 빨리 잊힐 줄 몰랐다는 말은 수많은 은퇴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깊어집니다. 평생 지켜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나갈 때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가족, 직장, 사회,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 또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60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과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외로움의 빈자리는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는 아직 삶을 사랑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이며 이는 매우 건강한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욱 섬세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은 관계의 구조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대부분 의무적이고 기능적입니다. 회사 동료는 업무 때문에 만나고, 자녀는 양육 때문에 함께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 꾸려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인생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남은 20년은 이전의 60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나를 되찾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듯한 슬픈 거울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히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미루고 있는 그것은 정말 내일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 어르신의 삶은 그 질문에 잔혹할 만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3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기며 그저 성실함 하나로 삶을 버텼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여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65세 드디어 정년. 퇴직금 1억 원을 손에 쥐며 그는 가슴속에 간직해온 오래된 꿈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볼까?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동남아의 따뜻한 바람도 느껴보고 싶었고 사진도 찍고 악기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1억이 전 재산이었고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 더 아끼면 괜찮겠지. 그런데 나중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영원히 미루게 만듭니다. 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행 가고 싶었지만 1년 뒤로 미뤘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미루는 시간은 어느새 1년, 2년, 3년이 되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긴 재활치료 끝에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어려우십니다. 오래 걷는 활동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 최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고 악기를 잡을 수 있는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돈은 그대로지만 가능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절망은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65세 때라도 갔어야 했는데, 아니, 66세 때라도, 67세 때라도 왜 이렇게 계속 미뤘을까? 눈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깊은 통탄이었고 뒤돌릴 수 없는 시간을 향한 간절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 번은 갔어야 했는데 돈 아끼느라 인생을 잃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뭐 하러 그렇게 참았을까? 이 부부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더 큰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일까요?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건강이 잃으면 돈은 쓸모없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지 행복을 미루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특별한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노년층에서 뇌혈관 질환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17%가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갖고 있으며 회복 후에도 절반 이상이 완전한 일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최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는 70세가 되었지만 어딜 가지 못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그의 눈은 어느새 젖어 있었고 음악 프로그램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은 과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쓰라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놓친 한 인간의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후회는 언제나 건강을 잃은 뒤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언젠가는 정말 존재할까요?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의 눈물과 후회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후회를 두려워하면서도 미루기를 멈추지 못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고 미래의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돈을 쓰는 것이 아깝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번거롭고, 지금 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는 대부분 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코넬대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동의 후회보다 비행동의 후회를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해봤다가 실패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그래도 해봤다는 위로가 남지만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않은 일은 평생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너무 없었다는 깊은 허탈감이 이 나이에 갑자기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만 나중에 더 안정되면, 애들 크고 나면, 돈 좀 모으면 하겠다고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어 돌아보니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전히 리스트에만 적혀 있고 내 인생은 온통 남을 위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이론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선택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철학은 이 심리학적 진실에 또 다른 시각을 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 선택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 나중으로 넘기는 것 또한 똑같이 책임져야 할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훨씬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 철학자 니체는 춤출 수 없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니체는 삶을 가벼움과 움직임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삶의 리듬을 잃는 순간 생의 의미도 함께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리듬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피하고 관성에 몸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춤을 추지 않는 삶이고 니체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끝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욕심이 적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진 삶을 내가 선택한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60대들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공허함과 후회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정체성 혼란이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봅니다. 이 전환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남은 20년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남은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60세 이후의 삶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노년학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65세는 인생에서 가장 감정이 안정되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감정 조절 능력은 높아지며 사소한 것에 감동할 줄 아는 감성은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다시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고 미루었고
결국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기회는 건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있습니까? 후회는 지나간 시간에서 오지만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과거의 나조차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그 깊은 통찰은 사실 하나의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한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6가지 실천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노년학 연구, 심리학 연구, 그리고 현장에서 삶을 다시 되찾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실은 간단합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고, 지금 가지 않으면 다음 달은 더 아플 수도 있고, 올해 못 가면 내년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매년 8-12%씩 증가합니다. 건강이 언젠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드세요. 한우든 초밥이든 회든 무엇이든 드세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그 돈을 아끼다가 몸이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돈을 모은 목적은 자식에게 다 주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보기 위해 모아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을 위한 식사를 하십시오. 그 한 번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춤 배우기, 사진 배우기, 꽃꽂이, 요가, 글쓰기. 이런 것들은 20대, 30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시작할 때 진짜 꽃이 피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삶을 버티기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노인의 뇌는 학습에 따른 신경세포 연결이 활발해져 치매 발병률이 최대 5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려도 되고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취미 하나만으로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악기 한 곡을 배우고 그림 한 점을 완성하고 춤 한 동작을 익히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행복은 사람에서 나오고
70세 이후의 건강은 대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10년, 20년 연락이 끊겼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 문장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복지관, 취미 모임, 산책 모임,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어디든 괜찮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고, 노년의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한 걸음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 표현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일기 3가지씩 쓰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5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는 노년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으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4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병원에 덜 가고 마음도 덜 우울해집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동네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6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수명을 늘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녹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웃어보고 웃긴 영상 보고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웃음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행복은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누구와 있어도 편안함을 줍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실천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삶을 되찾고 행복을 회복한 검증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은 잘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에 해볼까?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날도, 완벽한 마음도,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낭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가득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후회하는 나입니까? 미루는 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나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며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언젠가라는 말 대신 오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희생했고, 헌신했고, 버텨왔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삶이 여러분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만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오래 미룬 사람에게 전화하기, 가보고 싶던 곳에 30분만 산책하러 가기, 하고 싶었던 취미를 검색해 등록하기,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 짓기, 책상 앞에서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 중 하나만 해도 인생의 공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순간 삶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걸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6개월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행동한 사람은 변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삶은 후회만 남깁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려고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오셨고 지금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결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오늘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실행. 2번. 연락 끊긴 지인에게 전화 3번. 취미 하나 등록하기. 4번. 산책 30분 실천 5번. 감사 일기 쓰기. 6번. 억지로라도 웃어보기. 어느 번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서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살고 오늘부터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환하고 더 평온하고 더 즐겁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